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최근 국내 보험업계 소식들입니다. 보내주신 기사들 보니까 실적 얘기도 있고 정책 변화, 또 새로운 상품 트렌드까지 알아야 할 게 많더라고요.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. 네. 이게 보험 소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안에서 중요한 흐름이 뭔지, 그 의미는 또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어려운 용어들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.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보험사들 실적은 어땠는지, 또 요즘 어떤 상품들이 경쟁하는지, 그리고 업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. 우선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보면요.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특히 손해보험사들, 이른바 손해율이 좀 올라갔다는 게 크죠. 네, 손해율이요. 그러니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활동량이 늘면서 사고가 좀 잦아진 영향도 있고요. 또 물가 상승 때문에 수리비 같은 것도 오르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. 그래서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큰 회사들도 순이익이 좀 줄었다고 하고요.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년에 교육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. 세율이 오르면 보험사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대략 한 3,500억 원?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. 3,500억이요? 와, 크네요. 네.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아니 지금도 중조세 부담이 크다 이러는데 교육세까지 올리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또 모든 보험사가 다 어려웠던 건 아니라고요. 네, 맞아요. 생명보험 쪽은 좀 달랐어요. 특히 삼성생명. 거기는 건강보험 상품 판매가 잘 돼서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1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. 어우, 대단하죠? 와, 1조 원. 독보적이네요, 정말. 반면에 한화생명은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. 투자 쪽에서 손실이 나면서 순이익이 작년보다 확 줄었거든요. 게다가 그 보험사가 보험금을 재대출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. 킥스 비율이라고. 아, 킥스 비율. 네. 네, 그 비율이 목표치에 좀 못 미쳐서 올해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손해보험 쪽은 또 메리츠 화재가 굉장히 약진했다면서요? 아, 네.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. 메리츠 화재가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도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. 최대 실적이요? 네, 그래서 이제 오랜 1위인 삼성화재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. 이야,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건가요? 흥미롭네요. 현대해상은 좀 줄었다고 하던데? 네, 현대해상은 순이익은 줄었는데 재무 건전성 자체는 오히려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회사마다 상황이 참 다르죠. 네, 정말 그러네요. 이런 실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상품 전략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. 네, 맞아요. 생명보험사들은 그 정형인 종신보험이라고 법인 대표 같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확 늘렸다고 하더라고요. 덕분에 첫 달 보험료 수입이 작년보다 무려 40%나 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증가율은 상당한데요. 다만 이게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, 이 상품이. 그래서 단기 실적 올리려고 너무 고액 계약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. 아, 불안전 판매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거나 그런 문제요.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.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봐야겠죠. 그렇군요. 한편으로는 또 해외여행이 다시 늘면서 여행자 보험 경쟁이 엄청나다고요? 네, 맞아요. 진짜 치열해요. 손해보험사들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고 없이 그냥 잘 돌아오면 보험료를 돌려준다거나 카카오페이 손보. 오, 그런 것도 있어요? 네, 아니면 1년 내내 몇 번을 가든 상관없이 보장해준다거나 삼성화재, 심지어는 여행 중에 집에 두고 온 반려동물 돌봄 비용을 준다거나 캐럿 손보,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질병까지 보장한다거나 KB 손보. 아주 이색적인 상품들이 많아졌어요. 와, 정말 다양하네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뭘 골라야 할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가입할 때는 좀 꼼꼼히 보셔야 해요. 비행기가 갑자기 지연되거나 휴대폰 같은 거 잃어버렸을 때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, 또 현지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는 충분히 나오는지 이런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해야 하고요. 그리고 혹시 내가 이미 들어놓은 다른 보험, 실손보험 같은 거랑 보장 내용이 겹치지는 않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
중복 보상은 안 되거든요. 네, 중복 가입 여부 확인 중요하겠네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정책 변화 소식들도 좀 있죠. 먼저 그 3년 넘게 끌어왔던 MG 손해보험 문제요. 이게 드디어 좀 해결 과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? 네, 맞습니다.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보험사를 하나 만들어요. 예갈 손해보험들하고 일단 여기로 계약을 잠시 넘겼다가 나중에 좀 큰 우량한 손해보험사로 다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. 아, 그럼 기존 계약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다행히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. 아, 정말 다행이네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죠. 아, 네. 그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설계사들도 영향을 받는다면서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됐잖아요.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만들어서 회사랑 교섭을 하거나 뭐 파업 같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특히 여러 보험사 상품을 다 파는 대형 보험 대리점 GA라고 하죠. 이 GA 소속 설계사들이 만약에 수수료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. 그렇군요. 업계에서는 좀 긴장하겠네요. 네, 물론 이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전망 중 하나입니다.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 노인 돌봄 재원에 쓰이는 장기요양 보험료율. 이거는 올해는 동결됐는데 내년 요율은 곧 결정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 9월 이후에 결정되니까 조만간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을 이끌 새 수장들도 정해졌죠? 네, 금융위원장에는 이혁 원 전 기재부 차관이 지명됐고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제청됐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, 기후위기 시대잖아요. 그래서 보험업계도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. 이런 제언도 있었습니다. 박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란봉투법이나 교육세 인상 같은 여러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말씀하신 그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나 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같은 문제는요. 이게 단순히 보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기후위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런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변화의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이 복잡한 보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만 잘 모아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